안녕하십니까. 전주대학교 간호학과 정경화 교수입니다. 이번 강좌는 전주대학교 박물관 주최로 운영되는 강좌로 보건의료와 감염병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와 감염병에 대한 설명으로요. 다음 내용은 보건의료 체계내에서 관련되는 감염병의 종류를 구분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신고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해서 다음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감염병 예방법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약칭으로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한 법률이 나오게 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2021년 3월 9일 날 일부 개정을 하여 시행을 2021년 9월 10일 날 한다. 이 이전에도 감염병 예방법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일부 사항들을 개정하면서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죠. 법률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률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내용 안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고요? 이런 법률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하에 결국에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기 하기 위함이요?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이런 목적 하에 진행되는 강좌라고요. 그래서요. 이런 목적 하에 진행되는 법률을 설명하는 강좌죠. 자, 또 얘기 들어볼게요. 자, 용어의 정의는 이 안에서 1급 감염병, 2급 감염병, 3급 감염병, 4급 감염병으로 나눠지고요. 이 감염병이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를 보면 감염병이라고 되어 있던 거예요. 감염병이라고 되어 있는 용어는 제1급, 2급, 3급, 4급 감염병 그리고 포함해서요. 기생충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의 감염병 그리고요. 생물 테러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및 의료 관련 감염병들이 감염병을 속한다. 과거에는요. 전염병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염성 질환 또는 비전염성 질환들을 설명하면서 전염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내용들이 감염병으로 변화된 게 2009년이에요. 2009년 전염병에서 감염병으로 통합되어서 관리되게 되었고 이런 내용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로 방금처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내용은 현재 최근에 또 변화된 게 질병관리청이라는 것으로 변화하여 감염병 포털에서 법정 전염병의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병감염병의 감염병의 포털을 확인해 보면은요.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질병관리청으로 가셔서 감염병 포털로 가서 법정 전염 감염병을 클릭하면 이 안에 1급 감염병, 2급 감염병, 3급 감염병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게 되겠고요. 1급 감염병 안에는 다음과 같은 17종, 17종에 대한 감염병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 내용 안에 즉시 신고해야 된다는 말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보면서 천천히 해볼게요. 자, 감염병은요. 17종의 제1급 감염병은 어떤 거요? 생물테러 감염병이나 또는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자요. 중요한 사항 어떤 걸까요? 여기에서요.
즉시 신고한다 하는 사항이 유행 즉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한다. 즉시 신고한다 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고요. 음악 격려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특징적으로 나와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1급 감염병은 음악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며, 아까 치명률이 높아서 즉시 신고를 필요로 하는 감염병이다.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이나 또는 유입 또는 유행이 여견되어 긴박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의미한다. 이 안에는요, 17종의 질환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아까 질병관리청의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좀 보았으면 하는 파트는 어디냐면요. 에볼라 바이러스 마모그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씩 열어보면 에볼라 바이러스 딱 클릭하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열성 출혈성 질환을 말한다. 그래서요. 1급 감염병의 법정 감염병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발생 동향은 아프리카 토착 지역 중심으로 산발 또는 유행하며 최초 보고는 언제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요. 에볼라 바이러스 병의 위험 지역은 국가 단위로 위험 평가를 통해서 지역 또는 국가 단위를 위험 지역으로 정의하고 그 위험 지역에 방문할 때는 어떻게 에볼라 바이러스 병의 위험한 곳이다 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고지가 되어 있는 거죠. 감염원은 병원체는 다음과 같은 에볼라 바이러스이다 하는 것과 감염 경로, 잠복기, 증상, 치명률, 진단, 치료, 관리, 예방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클릭하면 질병에 대한 안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어떤 거냐면요. 신종 감염병이에요. 신종 감염병 보면은 코로나19 감염증 19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종 감염증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정의를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되는 감염병 또는 병명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새로 발생한 감염성 증후군으로 이 안에 지금 다른 병들을 포함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요. 중동 호흡기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들을 다 확인해 보자면요. 하나씩 확인해 보면 자, 여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확인하려고 1급 전염병 중에서요. 1급 감염병 중에 중동 호흡기 증후군에서 메르스 하고 클릭하고요. 여기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통계에서 이렇게 설명이 나왔잖아요. 설명 안에서 통계를 하면 여기서 2001년으로 하고요. 통계가 시작되었던 전산성으로 확인된 2001년부터로 통계를 확인하게 되면 자, 이 안에 보면 2001년도에는 0건이었지만 2015년도에 18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요. 월별로요. 해서 2015년을 클릭해 볼까요? 클릭해서 통계 작성을 해본다면 자요. 중동 호흡기 증후군 우리 한참 문제가 됐던 메르스는 언제 나타났냐 하면 185명 중에 4월까지는 환자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5월에 18명. 우리가 연도를 보니까 월별이라는 건 사실 월을 기준으로 딱 나눠서 그 월 안에 30일 안으로 통계를 넣어 놓은 거니까요. 5월에 18명, 6월에 164명하고 급증하게 되었다가 7월에 3명, 그리고 8월에 0명으로 떨어지면서 메르스는 총 185명에 대한 추이를 알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감염병을 관리하면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환자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특히나 여름에 메르스가 발생하면 더 많은 집중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판단이 생기고 국가 정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이 특히나 좀 더 관심 있게 볼 거라고 생각한다면 패스트는 국내에서는 지금 최근에 발생한 바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 안에는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이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매우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는 질환들을 여기에 넣고 있죠. 그래서 보면 사스라고 불리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그다음에 메르스, 최근에는 신종감염병 증후군, 그리고 디프테리아 이런 질환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신종 인플루엔자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2급 감염병은요.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2급 감염병은요. 역시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여견되어 긴급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며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이 문장은요. 앞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죠. 그쵸?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해서요. 질병관리청장이 협의하여 감염병으로 지정하였을 때 2급 감염병이라고 했을 때요. 21종 이 안에는요. 여러분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부스와 같은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질환들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세균성 이질, 파라티부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감염, 백일의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와 같은 감염증도 여기 나타나 있고요. 수막구근 감염증,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근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방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알균, VRSA 감염증, 카바페남 내성 장내 세균 속 균종, CRE 감염증, E형 감염 등이 여기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자, 결핵을 한번 클릭해 봅시다. 결핵은요. 결핵균에 의해서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증이다. 결핵은 폐에서 발생하지만 신장, 신경, 폐 등 모든 우리 몸속의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 막대기 모양의 간견으로 해서 산소가 많은 환경을 좋아하는 호기성 균이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타 특성으로 지방 성분이 많은 세포벽에 둘러싸여 있어서 건조한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살 수 있고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으나 열이나 햇빛에 약하여 직사광선을 쪼이면 수분 내에 죽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결핵 환자들한테는 햇빛이 쪼여 있는 곳에서 독방에서 환자를 격리하면서 환자한테 약물 투약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죠. 결핵은요. 이런 양상들을 보면 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공기를 통해서 전파한다. 이런 내용들이 아까 같이 질병관리청의 사이트에서 감염병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고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감염병 관리하고 관련될 수 있는 모든 보건의료 인력들이 정확한 지침에 따라서 환자들을 관리하게 하기 위함이겠죠. 2급 감염병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장티부스에 대해서 한번 장티부스에 대해서는 2급 감염병 중에 장티부스가 언제 발생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가 시작되었던 전산사로 확인할 수 있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로 하고요. 통계 작성을 누르시면 자,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을 보면 2001년부터 2001년에 401명이었는데 사실 그때보다는 확실하게 줄었죠. 그렇죠? 확실하게 줄었으나
2014년에는 251명으로 상승하였고 지금 현재 2021년에도 현재까지 116명이다 해서요. 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작년 한 해만 가지고 2021년만 가지고 우리가 월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장티부스의 감염은 1월에도 나타나고요. 또 7, 8월에도 높아지고 다시 11월, 12월에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감염의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이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급 감염병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급 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되는 감염병. 여기서는요.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여견되어 긴급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얘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1급, 2급에도 적혀있는 문장이죠. 3급 감염병은요. 여기에 26종의 감염병으로 되어 있는데요. 파상풍부터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에 이르기까지 3급 감염병으로 지금 지정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파상풍,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한 거 B형 간염, 일본 내염, C형 간염, 말라리아 이런 질환들이 있고요. 레지오넬라증 이런 병도, 비브리오 폐혈증 이런 병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게 찌찌가무씨, 그리고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또는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과 같은 질환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자, 여러분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작은 소피 참 진드기, 계피 참 진드기, 뭉뚝 참 진드기, 일본 참 진드기처럼 여러분들이 밭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는 산에 가서 그 왜 묘지에 있는 묘지에 있는 거기에 있는 잔디를 깎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산일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할 때 산에 살고 있는 참 진드기에 물렸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죠. 이러한 질환은 3급 감염병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 되겠고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4급 감염병은요. 4급 감염병은 23종으로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축증, 배흡축증, 장흡축증 같이 자 여러분요. 질병 아까 여기 있는 말이 앞에 있는 말하고 조금 빠져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질병관리청장이 협의하에 지정하는 감염병이라는 말이 여기에서는 빠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병, 연성가마 하감, 성기간순포진, 청교 콘딜럼과 같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전파성 감염과 관련되는 질환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요. 회충증이랑 장흡축증에 해당되는 것처럼 기생충 감염도 4급 감염증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여기는요 보면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그러니까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의 주요한 균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요. 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은 무엇인가? 감염병을 예방해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은 기생충, 감염병 예방 권리에 따른 기생충 감염증,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축증, 폐흡충증, 장흡축증, 해유입, 기생충 감염증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의 감염병은 두창, 폴리오, 신종플루, 신종인플루엔자, 그다음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콜레라, 폐렴형 패스트,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웨스트 나일열 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1급부터 4급까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몇 종 해당되는 것들을 질환의 이름을 알아두셔야 각각의 이게 몇 급의 감염병인가 하는 것을 구분 지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어의 정의, 기생충 감염병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되는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아까 설명드렸어요.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회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 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생물 테러 감염병은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요. 생물 테러 감염병은 탄저 보툴리듐 독소증, 패스트, 마머그별, 에볼라별, 라사열, 두창, 야토병이 되겠고요. 여기요. 고의 또는 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된 감염병에 대한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으로 성매개 감염병은 성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전하는 감염병. 바로 여기서요. 매도,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화감, 성기, 단순포진, 첨규 콘딜롬, 단순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이와 같은 질환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성매개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인수공통 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되는 감염병 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따라서요. 인수공통 감염병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병, 일본 내염,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변종 크로이츠펠트 약호병, 큐열, 결핵,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등이 어떤 거예요? 인수공통 감염증의 종류에 해당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에 의한 의료 관련 감염증의 종류도 아래와 같은데요. 자,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여기요. 의료 관련 감염병은 어떤 거예요? 환자나 임산부들이 의료 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료 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감염병으로 감시 활동이 필요하며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자, 여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의료 관련 감염병이라는 말은요. 방코마신 내성 황색 포도알균에 의한 감염병, VRS에 대한 감염병,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에 VRE 감염증, 메치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에 의한 감염증, MRS에 의한 감염증, 다제내성 녹농균에 의한 감염증, MRPA에 의한 감염증,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에 의한 감염증, MRAB의 감염증, 카바페남 내성 장내 세균 속균종에 의한 감염증, CRE에 의한 감염증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 의료 관련에 대한 감염병에 대해서 전부 다 감염병의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1급, 2급, 3급, 4급까지 설명드렸고요. 기생충에 의한 감염, 그리고 성매개 전파성 감염,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 의한 감염, 그리고요, 그다음에 생물 테러에 보건기구 감시 대상에 해당되는 감염, 생물 테러에 의한 감염, 성매개 감염, 인수공통 감염, 의료 관련 감염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서 또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감염병 환자라는 것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여기까지가 감염병에 대한 환자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요, 이거는 어떤 사람인데 증상을 나타낸 사람이에요. 근데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진단이나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람, 그러니까 증상 플러스 확인이네요. 증상 플러스 누구에 대한 확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람이 바로 감염병 환자이다. 감염병 의사 환자라는 것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은 되나 아직 확인되기 전 단계의 사람이다. 그래요? 병원체의 보유자라는 것은 임상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자요, 환자는 증상이 있어야 해요. 증상이 있어야 해요. 그다음에 확인도 돼야 해요. 근데요, 이 사람은 증상은 없어요. 병원체는 있어요. 이런 거죠. 그쵸? 이런 상태라는 거고요. 병원체 고유자 이런 거고요. 감염병의 의사 환자, 의심 환자는요. 의사 환자는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확인되기 전 단계고요. 의심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감염병 환자 등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접촉자. 검역관리 지역 또는 중점 검역관리 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에 경화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었었는데요. 여러분, 포탈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요. 아까 장티브스에 대한 포탈 설명드렸을 때요. 했던 것처럼 확인을 드려보면 자, 각각의 감염병이 나와 있고 질병의 한국 표준 질병 분류 보호가 있어요. 신고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환자는 신고해야 해요. 의사 환자도 신고해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인체에 심인 것으로 의심되는데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기 전 단계 신고해야 해요. 그런데요. 병원체를 보유한 사람은 신고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병원체를 보유한 사람은 임상 증상은 없으나 병원체를 보유한 사람은 신고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겪다 보니 사실 이거는 질병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기별로 고지를 내리면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할 것 같아요. 어떤 환자는 몇 시간 안에 언제 즉시 바로 신고해라 하고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보니까 고지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요. 감시, 표본감시, 역학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감시는 감염병 관리와 관련해서 자료, 감염병 병원체,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하고요. 표본 감시는 감염병 중에 감염병 환자의 발생 빈도가 높아서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을 발생에 고려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의학과학적인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역학조사라는 것은 감염병 환자들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 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발생 원인이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자, 그래서요. 예방접종 후에 이상 사례가 발생한 경우 조사는 어디서 해요? 역학조사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감염병과 관련된 것을 제때저때 이렇게 감염병 예방에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감시라는 말로 묶어서 할 수가 있고, 표본 감시는 아까 전수조사가 어려울 때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해서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의과학적인 감시라는 걸 표본 감시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인 연관성이 있음. 고위험 병원체는요. 생물 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서 외부에서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로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것. 아까요. 어떤 실험을 한다든지 생물 테러 목적으로 어떤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사고에서 유출됐다. 실험에 의한 것들을 하고 있을 때 유출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위험 병원체로 관리하면서 얘네들은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관리 대상의 해외 신종 감염병은요. 기존의 감염병의 변종이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 문제를 야기시키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되는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각각의 우리가 개략적으로 감염병이나 용어정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됐는데요. 앞으로는 지금 어디를 확인할 거냐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무엇인가? 의료인들의 책무와 권리는 무엇인가? 또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요.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한다.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금지한다. 사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겠죠. 어떤 환자가 환자로 낙인 찍힌다는 거, 낙인 찍혀서 결국에 이 사람이 어떤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회복이 될지라도 나중에 취업 제한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죠. 이와 같은 불이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의 책무는 다음과 같아요. 감염병의 효율적인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그쵸? 어느 지역이나 지방자치단체도 협력하면서 우리가 확산 방지를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병상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다른 지역에서 병상을 서로 도와주는 계열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을 감시하고 예방을 위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사이트에 공지를 하고 이러이러한 질병들은 이러이렇게 전파가 되며 어떠한 치료를 경험할 것이다. 따라서 바로바로 신고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접해서 국민들이 검색해보고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감염병의 예방과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요.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준 예방접종 이런 접종표가 있죠. 그래서 그 접종을 국가적으로 아이들한테 연령대에 맞춰서 해당되는 월에 시행할 수 있는 접종표를 매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매해 발표하고 있어요. 표준 예방 접종 일정표이라고 확인해 보면은요, 여러분. 자, 국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질병관리청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대한의사협회에서 같이 해서 만든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를 보시면은요, 결핵과 비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비형, 헤모필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수두, A형 간염, 일본 내염,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노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요. 국가 예방 접종이라는 명목 하에 이렇게 많은 접종 계획을 세워서 제때에 맞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아동이 출생 시부터 마찬가지예요. 출생 시부터 병원에서 관리하면서 BCG와 B형 감염을 접종이 가장 초기로 되어 있는데 B형 감염 접종이랑 이런 접종들을 처음에 시행하면서 앞으로 향후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런 접종표들을 매해 새롭게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방접종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도 어떤 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것, 아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죠.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는 어떠한 것이 될까요?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는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애 권리는 감염병 환자와 진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렇죠.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의료기관이나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우리가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발생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또한 갖고 있다는 거죠.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애 책무는 감염병 환자의 진단, 관리, 치료에 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되겠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 관리 등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권리와 책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국민의 권리와 업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국민의 권리, 우리가 하나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격리 및 치료 등을 받는 경우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우리 국민으로서 감염병 발생의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알 권리.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겠죠. 대처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관한 감염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는 치료와 격리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 어느 시설기관에 입소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요 언제 어디 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든지 검사 받아야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나 자신의 보호도 되고 또 다른 사람, 우리의 가족, 친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 또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너무 넘어갔었는데요. 다시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의무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요. 어떤 거요? 기본 계획 및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요. 감염병 관리위원회는 어떻고 그다음에 신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계획 및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기본계획은요.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요. 5년마다 수립하고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시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감염병 관리 및 사업 지원의 기구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시행과 국제 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 관리 사업 기원 기구를 둔다 하는 것이고요. 감염병의 병원은요. 국가는요.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 연구병원을 설립, 지정,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도 이번에도 어떤 질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질환, 전담병원 이런 식으로 감염병에 대한 전문병원을 지정하죠.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염병의 병원을 지정하는데요. 국가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해서 권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 급하게 이루어질 때는 바로 설립할 수 없겠죠. 그럴 때는 지정 어느 병원은 좀 지정을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내성균의 관리 대책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성균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내성균 관리 대책을 5년마다 수립 추진해야 한다.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건데요. 소속은 질병관리청 소속이 되겠고요. 기본계획 심의사항은 어떤 사항을 심의하냐? 기본계획의 수립, 감염병 관리의 의료 제공,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 감염병 환자의 인권을 증진,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해부 명령에 대한 사항,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과 방법에 대한 사항, 필수 예방접종 의약품 및 사전 비축과 장기 구매에 대한 사항, 예방접종을 어느 정도의 분량을 구입할 것인가? 이것도 어디에서 한다고요?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한다고요. 필수 예방접종 약품 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및 분배 기준, 그 밖의 사항을 결정하고 감염병의 위기관리 대책의 수립 및 시행한다. 예방, 치료의약품 및 장비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생산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에 대한 사항과 내성균 관리 대책에 대한 사항,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내용을 하는 곳이 감염병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잘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 등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등의 신고 의무는 감염병의 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이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 해당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환자가 감염병 병원증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는 이 사항을 보고하고 신고해야 하는데요. 보고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이러한 사항들을요, 보고를 받으면은요, 이 사람들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보고를
환자 동거인에게 보고하고요. 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 지도를 하고요.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이 사항도 알리게 됩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그러니까 개업을 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되겠죠. 신고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사항들은 그 기관의 장으로 다시, 그러니까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다시 이것을 보고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감염병 환자를 확인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속 직원은 또 어디로? 그 기관의 장으로 한테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여기로, 여기는 여기로, 여기는 여기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요, 이렇게 보고하는 형태로 해서 보고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의사 등의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관리청장, 관할 보건소로 신고를 하게 되고요. 신고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급에 따라서 1급인 경우엔 즉시, 2급에서 3급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4급인 경우에는 7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의한 소속된 군의관은 보고를 하게 되고요. 소속 부대장은 신고하게 되고요. 어디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게 되고요. 신고 시기는 제1급 감염병은 즉시, 2급에서 3급 감염병은 24시간 내에 신고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신고 사유는 제4급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 환자의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 환자의 감염병까지 해당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환자 진단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서 신고를 하게 되고요. 질병관리청장과 관할 보건소로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의무자는요, 일반 가정에서 세대를 관리하는 세대주, 부재 중에는 세대원이, 그다음에 학교, 병원, 관공서에서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대표자, 학교의 부장선생님, 총장님, 병원의 경영자, 대표자, 관공서의 대표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약사법에 따른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국 개설자,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환자 등의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고 사유는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 해당되는 감염병 중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란티푸스, 세균성이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감염. 신고 대상 및 내용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등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할 때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등의 보고체계는 이렇게 보건소장이 짓는 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고요. 보고를 받은 단체장은요, 또 다시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합니다. 보고는 1급 감염병의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 결과의 보고는 즉시 해야 하고요. 2급 감염병 및 3급 감염병의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 결과 등의 보고는 신고받은 후 24시간 이내, 제4급 감염병의 발생 및 사고의 보고는 7일 이내에,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의 보고는 신고를 받은 후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의 통보는요, 통보를 의무자인 사람과
통고 감염병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나 신고 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단체, 가축방역단체장이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를 하고요. 탄저병, 고병환성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 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등이 해당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환자 등의 파악 및 관리는 보건소장은 이와 같은 신고를 받았을 때는 이것을 기록하고 명부를 관리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명부는 3년간 보관을 해야 하고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의 명부는 10년간 보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방접종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기록들도 잘 남겨서 대장을 또 병원 내에서 의료기관 등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러한 강좌들은 앞에서 지금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진행을 주최하에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전주대학교 박물관에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당신의 평안한 일상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곳으로 해서 전시장으로 이어지게 돼서 여러분들이 전시물을 관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전주대학교를 방문하신다면 좋게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계기 또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강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러한 시대에 감염병 없이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모습으로 또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시간 들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